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 역량 문제 보고서 그러면 이게 미국이 생긴 이래 가장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꼭 손꼽힐 정도로 큰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75년도 당시에 미국이 아주 부강했고 국민들은 다 먹고 살 걱정이 없었는데 아픈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액이 국방비 지출액하고 맞먹다 보니까 미국이 당황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 미국이 파산한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야. 왜 잘 먹고 병원도 많고 좋다는 약도 많은데 왜 사람들이 아프냐. 그래서 대대적인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이건 미국 의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모든 의원들이 상원 하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이거 발표했던 분이 울면서 이대로 가다 국민들이 다 병들어 죽을 수 있다. 울면서 발표했던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병에 걸리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병에 걸리게 된 사람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건 우리가 되게 억울하지만 내가 왜 당뇨 걸려야 돼? 내가 왜 혈압이 생겨야 돼? 하지만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 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육체적, 정신적 긴장, 즉 스트레스에 의해 저항력이 약해진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이 현대인의 식생활 양식이 뭐라고요? 비자연적인 것으로 전락하였으며 암, 당뇨,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은 물론 정신분열증까지도 잘못된 식생활에 기원하는 식원병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식생활이 잘못돼서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자가면역질환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먹거리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여기 젊은 어머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자가 일하는 것도 찬성하지만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도 되게 가치 있게 보거든요. 왜냐면 애들한테 음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범죄는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고 교정당국에서 받아가지고 아이들 애들이 미래니까 국가의 미래가 얘네들한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화 스킬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종교생활도 하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악치료, 미술치료 다양한 걸 합니다. 그런데 재범률이 90%가 넘은 거예요. 청소년 범죄 특성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오잖아요. 심지어 진화돼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엉뚱하게도 영양학자가 아이들의 모발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들 모발에 중금속이 많고 철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 중금속이 쌓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니 아이들이 식생활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 교도소 내에서 아이들의 식생활에 인스턴트 식품을 다 끊어주고 철분이 많은 음식들을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물론 보조제를 준 게 아니고 음식을 바꿔준 겁니다. 바꿔줬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재범률이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봤더니 몸속에 철분이 부족하면 사람이 욱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욱하는 범죄 많죠. 그러니까 다 뭐 부족이에요? 철분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른이 됐어도 욱하는 사람들은 철분이 부족해지면 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언제 제일 욱해요? 생리 때 욱하죠. 철분이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언제 욱해요? 폐경 때 욱하죠. 왜냐면 폐경되면 철분,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욱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데 어른들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수십 년 동안 성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만 13세 때까지 뇌신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뇌신경이 완성이 되는 게 만 13세 때까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되게 애들 보는 되게 싸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처럼 안 싸우지 하면서 크면서 싸우죠.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만 13세 때까지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정말.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큰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트라우마가 평생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3세 이전까지 철분이 부족해서 짜증내고 욱하는 게 이제 그 음식 때문에 그런 건데 13세 이전에 이게 성격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살아가면서 어떤 성격으로 바뀌는 거야? 욱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애가 욱하고 싸가지가 없는 거는 아빠의 유전자 책임이 엄마의 무식한 책임이에요. 엄마의 무식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철분제는 제가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가 된 거고 그래서 현대 영양학의 근거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격에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정옥이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이 말이 가슴에 콕 와닿거든요. 내 몸속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병을 키우거나 병과 싸웁니다. 지금 건강하게 먹을 시간이 없다면 언젠가 질병에 시달릴 시간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세요. 그러면 지금 바빠요. 지금 바쁜데 나이 들어서는 지금 바쁜 걸 잠깐 젊었을 때는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잠깐 신경 쓸 거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수십 년 동안 아픈 상태에 살아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뭐가 많이 들었다, 뭐가 뭐에 좋다 이런 거 머릿속에 다 지우세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대시간 짱입니다. 제가 머리가 하얘지고 다니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건강상담 해주러 갔는데 저한테 코칭을 해줘요. 검은 깨를 드셔보세요. 검은 콩을 드셔보세요. 뭐 백화수를 드셔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못 이겨요. 어머니가 막 요리를 이렇게 막 합니다. 어머니 그거 카놀라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 다 먹는 건데 그래서 카놀라에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막 거기가 막 별의별 아침마다 저한테 막 강요를 합니다.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는 거랑 건강한 거랑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뭐에 좋다 이런 걸 다 지우시고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 몸을 알고 두 번째 내 몸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원인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현대 의학에서는 수만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그런데 동양의 인문 고전에서는 이 병을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과정으로 생기는지 경험적으로 증명을 해냈는데 거꾸로 요즘 현대 의학에서는 이 동양 고전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동양 고전 중에서 전 세계 최초의 의사가 황제내경이라는 책일 겁니다. 근데 그 황제내경에서 병이 생기는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마음이 흔들리면 기가 흔들린대. 마음이 상하면 기가 흔들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 막힐 때 많죠? 정말 많지 않으세요? 저는 결혼 이후로 늘 기막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면 어떤 게 되냐면 혈액이 오염이 돼요. 혈액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혈액이 오염이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건강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생활 습관이 TV를 많이 보면 아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죠. 그 TV를 많이 보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전자파라는 거 있죠. TV, 스마트폰은 아무리 약해도 전자파라는 게 늘 있습니다. 그럼 전자파가 대사를 막아줘요. 대사가 막아주면 혈액이 엉킵니다. 그럼 혈액이 엉키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를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텔레비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적혈구가 동그랗게 모양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타원형으로 모양이 갖춰져 있어야 얘네들이 산소를 정상적으로 운반하거든요. 근데 TV 보고 15분이 지났더니 그 적혈구가 다 엉켜 있는 거예요. TV 보는 순간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TV 보면서 먹어주면 어때요? 끝장이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만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현대적으로 좀 더 풀면 심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대사에 대해서 대사는 용어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대사는 제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기 쉽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등과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기운이 안 나고 피곤해. 그럼 대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었으면 기운이 나야 돼요. 근데 밥을 먹는데도 기운이 안 나고 피곤하다는 건 대사가 안 되는 거죠. 대사가 안 되면 혈액이 오염이 되겠죠. 그럼 병이 생기겠죠. 그럼 병 생겼을 때 건강 케어하는 게 나아요? 내가 좀 피곤할 때 케어하는 게 나아요? 피곤할 때 케어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대사가 안 되면 반드시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나면서 열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데도 늘 손발 차고 몸이 찬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사율을 좋게 해주고 억지로 열을 올려주려고 보약이라든지 홍삼 이런 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몸에서는 에너지가 나면 열이 나게끔 되어 있어서 나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만드냐면 신체 구성 성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육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요. 몸에 필요한 면역 물질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날 같은데 뭘 많이 먹으면 민물장어 많이 드시죠? 민물장어를 드시면 대사가 잘 되는 몸이면 다음날 화장이 쫙쫙 먹어야 돼요. 근데 민물장어 먹었는데도 피부가 트면서 화장도 안 먹고 화장이 길든다 그러면 대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병이 생기죠.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 가면 뭘 봤냐면 엑스레이 이런 거 없을 때도 얼굴 피부색 보고 머리카락 보고 손톱 보고 이 사람의 병이 생길지 안 생길지 다 알았잖아요. 그게 이런 대사 과정 때문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사가 안 돼. 저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찌꺼기들이 그냥 몸 밖으로 짜내고 나가주면 감사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뭘 오염시키냐면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혈액을 오염시키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오염되면 우리 몸은 10만 킬로의 혈관이 있어요. 손가락만큼 굵은 혈관도 있지만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킬로 혈액을 이렇게 많은 길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은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의 생명체고요. 이 세포들이 조화를 이뤄서 뇌에서 이런 것들의 신호를 내려가지고 몸을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제가 개미굴의 예를 들게요. 개미는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여서 살죠. 항상 집단을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개미들이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잘하거든요. 개미들이 밖에 가서 먹이를 구해오는 개미가 있고요. 그 다음 비가 올 것 같으면 이 막을 치는 보수공사라는 개미가 있고요. 알을 낳는 개미가 있고 알을 운반하는 개미가 있고 알을 키우는 개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군이 들어오는 싸우는 개미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개미가 농사 짓는 거 아세요? 개미가 버섯 키워 먹어요. 버섯 종자들을 갖다가 키워서 먹습니다. 그리고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개미가 가축도 키워요. 뭘 키우냐면 진딧물이를 키워요. 진딧물이 있으면 그 항문에서 그 투명한 액체가 나오거든요. 그게 달달해요. 안 드셔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달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프면 병원 가서 포도당 주스 맞잖아요. 포도당 주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어금니 두 개를 양쪽을 다 뽑아서 발음이 새는데 최대한 갑자기 혀도 짧아서 하려다 보니까 단어가 엉켜요. 이해해주시고요. 포도당 링거를 맞는데 개미들도 일하다 지치는 개미 있을 거 아니야. 적군과 싸우다 다친 개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진딧물이를 거기 갖다 그 수액을 먹게끔 해서 이거 회복시키는 의사 역할을 하는 개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하나하나 독자적인 생명체로서 집단을 유지해서 그 집단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조화가 잘 돼 있으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얘네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다 해서 이 세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혈관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세포가 기능을 하다 보면 노폐물이 나오잖아요. 그 노폐물을 청소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혈액이 오염되면 결과적으로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픈 상태, 병이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더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으로 이 과정을 해서 세포들이 병들고 우리가 병드는지 그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세포들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무언가를 먹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소화돼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 과정 중에서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던 단백질을 먹던 그 지방을 먹던 미네랄을 먹던 비타민을 먹던 모든 영양소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려면 일단 입에서 소화되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입을 지나면 더 이상 소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입에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뭘 제일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먹죠. 몇 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입에서 소화시키려면 밥을 꼭꼭 씹어야 돼, 꾹꾹 넘겨야 돼요. 꼭꼭 씹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변에 보세요. 꼭꼭 나는 밥을 20분 이상 드신다. 몇 끼 밥을. 손 드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는 분들 20분 이상 드시는 분들 살찐 분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20분 동안 빠르게 많이 드시는 분은 살찔 수 있겠지만 대부분 꼭꼭 씹어서 이제 20분 동안 드시는 분은 거의 살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급하게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소화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많이 씹어줘야 될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 건망증 걱정 많이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가를 먹는 것도 있지만 뇌의 해마라는 기관이 퇴화되면 건망증이 생기고 그 기관이 잘못되면 치매도 오고 그 기관이 잘못되면 알츠하이머도 오거든요. 근데 씹으면 해마가 계속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 좋아지고 공부 잘하려면 씹어야 돼요? 꾹꾹꾹꾹 삼켜야 돼요?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하고 우리나라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이들 IQ가 머리 지능 수치가 43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들 왜 공부를 잘하냐? 무식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사립학교에서 밤 11시 되면 전체 다 소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똑같은 시간 공부하면 우리나라 애들이 외국 애들한테 실력으로 당해낼 수가 없대요. 왜냐면 걔네들은 수업 시간에 껌을 씹어야 씹어요. 씹죠. 자유롭게 씹죠. 그 다음 누워서도 공부해요. 우리는 누워서 공부하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엎드려서 공부하는 게 기억력이 더 많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가 공부 잘하려고 기억력 높이려고 수업 시간에 껌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맞겠죠. 싸가지 없는 것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수업 시간에 껌 씹게 할 수 없으니까 애가 많이 씹게 해주려면 음식할 때 뭘 해주면 좋겠어요? 마른 반찬. 멸치, 김, 우엉처럼 많이 씹어야 되는 것들을 씹어줘. 꼭꼭 씹으라고 지가 꼭꼭 못 씹잖아요. 근데 멸치 그냥 큰 걸로 줘보세요. 그러면 그냥 삼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많이 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생활 조절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에서 식도를 지나서 위로 음식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람의 몸의 원리라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과 코골이가 잘 안 나요. 20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질환이거든요. 약으로는 나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 수면 연구가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수면의 질에 대해서 아직 강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면 연구가가 조사를 해봤더니 코 고는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대부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을 먹여도 안 되고 운동을 시켜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을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해보니까 공통적으로 해지고 나서 많이 먹거나 야식을 많이 먹거나 폭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제거해보자. 그래서 해지고 난 뒤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 먹겠더니 놀랍게 코골이와 역류성 식도염의 90%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원리가 아니까 그것만 피해주면 수십 년 동안 앓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몸의 원리라면 그러면 그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밤에 11시에 저녁을 먹거든요. 그리고 바로 자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 보이죠? 실제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딱 왼쪽으로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 이 위하고 식도가 직각으로 된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됐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자면 이 문이 딱 닫혀서 위에 있는 게 식도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코골이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왜 왼쪽으로 누워 잘까요? 와이프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누워야죠.
나중에 독일의 어떤 그 의사가 이 소화기관을 했는데 딱 그 각도에서 독일 사람도 외국 사람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습관화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없더라. 그런 보고들 했는데 그게 몸의 구조랑 일치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위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위산이 소화시키는 건 뭐냐면 단백질과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미네랄 제제, 칼슘이라든지 철분제 많이 드시죠. 여성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철분제 아무리 먹고 종합비타민제 먹어도 위산이 없으면 이게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간곡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제발 음식 싱겁게 먹지 말자예요. 음식 싱겁게 먹으면 혈압은 다운될 수 있겠지만 혈압의 원인은 다른 싱겁게 짜게 먹어서 혈압 생긴 게 아니에요. 혈압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고쳐야지 단순히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간다고 싱겁게 먹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젊었을 때는 소화액이 위산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나이 들수록 위산이 적어져요. 위산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위산이 적어지니까 나이 들수록 미네랄도 흡수가 안 되고 단백질도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족발이나 보쌈 먹을 때 뭐에다 찍어 드세요? 새우젓 찍어 먹잖아요. 아니면 소금 찍어 먹죠. 왜냐면 그 나트륨 성분이 있어야 위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면 뭘 드세요? 반주 드시죠. 그러니까 술 속에 있는 성분이 알코올 성분이 이 위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압에 나쁘다고 음식을 다 싱겁게 먹어버리니 위산이 어때요? 점점점 적어지죠. 그러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혈압이 있다 그러면 혈압의 원인을 알고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고 음식을 너무 싱겁게 아니고 어떻게 드시면 돼요? 간간하게 드셔야 됩니다. 제가 4,000명 이상 건강상담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런데 제가 상담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싱겁게 드세요? 짜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상담 오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95%가 싱겁게 드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싱겁게 먹어서는 안 됐고 우리가 위산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은 위산이 적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간간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맛소금, 인공소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인공소금은 줄여야 돼요. 우리가 먹는 소금은 뭐예요? 천일염이죠.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간수 빼서 잘 드시면 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고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새우젓 있죠. 새우젓 아주 좋은 거 유기농 글루타민 나트륨 넣은 거 말고 자연적으로 잘 담근 것 갖다가요 공복에 하루 3번 콩알만큼씩 드셔보세요. 그럼 위가 뻥 뚫리는 걸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지나면 12지장을 지납니다. 12지장이라는 건 이 손가락 12개 포개한 길이랑 똑같다 그래서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음식물이 차서 12지장 내려가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옆에 간이 있고요. 간에서는 쓸개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담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쓸개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장을 해주면 음식물이 12지장을 통과할 때마다 담즙이 분비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은 다 소화될 준비를 마쳤는데 뭐만 안 됐어요? 지방만 안 됐죠. 저 지방을 대사시키는 게 바로 이 담즙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 건강관리에서 담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건강의 지표를 뭘로 딱 2가지만 보자면 담즙하고 췌장의 소화 효소로 이렇게 딱 2가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담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 지방이 대사가 돼야지 뭐가 만들어지면 세포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 지방이 대사가 돼야지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근데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큰 미량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몸이 세포들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할 거잖아요. 근데 명령을 내리는 게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지금 탄수화물을 태워라, 기분 좋아라, 기분 나빠라, 그 다음에 잠을 자라, 지금 일어날 때다.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해주는 게 다 호르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르몬이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배우자 만났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배우자 만났을 때 어때? 눈이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두근두근하고 떨리죠? 안 그러셨나봐요. 잠시만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서 열이 납니다. 근데 그 뭐냐면 그 순간이 뭐냐면 딱 이성적으로 만난 게 아니래요. 호르몬에 취한 거래요. 호르몬에. 그러니까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나면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마약성 환각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놈을 만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도파민에 의해서 환각 상태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렇게 무시한 어마무시한 역할을 해주는데 그 호르몬이 담즙하고 지방이 만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 담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 대사가 안 되면 아까 세포벽도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담즙 관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요. 담즙이 하는 역할은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몸을 해독을 하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막 해독 다이어트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굶어도 담즙이 안 나오면 독소가 안 나가요. 담즙은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첨가물질이라든지 독소물질을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담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담즙이 있어야 변비가 없어져요. 담즙이 적으면 식이섬유를 아무리 많이 먹고요. 물을 아무리 먹고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변이 안 나와요. 변이 나오는 건 담즙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어마무시한 이 담즙인데 요즘 방송에서 가장 잘못된 게 싱겁게 먹으라와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 나쁘다. 이게 가장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기가 막혀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러죠. 중요한 건 이 담즙도 뭘로 만드냐면 지방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삼겹살 기름이라든지 소 기름이라든지 포화지방을 극도로 피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담즙이 적어지겠죠. 담즙이 적어지면 지방 대사가 안 되겠죠. 그 다음부터 지방 먹으면 또 대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면 담즙이 안 나오니까 지방 대사가 안 돼서 호르몬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아프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동물성 지방 안 먹다 보니까 호르몬이 적어져요. 정말 몸이 많이 아프고 살이 많이 쪄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만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수녀님 상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을 의도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극도로 피하다 보니까 아까 독소물질이 배출이 안 되니까 병이 잘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습관에서 간간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성 지방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무지하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호르몬이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인들은 그럴수록 동물성 지방을 더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췌장입니다. 여러분들 췌장만 이해되시면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췌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소화되지 않은 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화효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걸 먹든지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모든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췌장에서 나오는 어떤 효소라고요? 소화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건강관리의 핵심이 나오는 뭐냐면 저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췌장 크기가 크면 많이 나오고 적으면 적게 나오겠죠.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 췌장 크기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같은 데 우리나라 사람 대식가라고 하죠. 대식가를 만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조상님들은 보릿고개가 있어서 3, 4개월 동안 거의 기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췌장 소화효소를 아꼈다가 가을철 음식물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대식을 하고 이런 주기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기근이 없죠. 편의점에 1,000원짜리만 들고 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췌장이 작은데 저 소화효소를 많이 쓰니까 소화효소가 고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소화효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사가 안 되고 혈액이 오염돼서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히도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한정돼 있어요.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산야초 효소를 먹어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산야초 효소에 뭐 30 몇 종, 80 몇 종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는 수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음식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아끼는 데 도움되는 거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저 소화 요소를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아끼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장수학 연구소에서 훈자지방에 물을 먹어도 수명 똑같고 요구르트를 먹어도 수명 똑같고 올리브유 먹어도 수명이 똑같은데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적게 먹었더니 오래 살고 건강하더라. 이게 이제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클린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클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더 이상 제가 어르신들 계신데 용어가 세야 좀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좀 신뢰를 할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몸이 아프다면 더 이상 처먹어서 좋아질 방법은 없다. 이제는 오로지 좋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음식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식이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죠. 저도 의지력이 약한 편은 아닌데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모처럼 한 9시쯤 일찍 들어갔어요. 태워다 주고 오늘은 쉐이크 먹고 잘까 했는데 아들내미가 클라이밍 하고 와가지고 아빠 만두 좀 굽지 그래? 그래가지고 만두를 굽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거 먹다 보니까 술은 반병 남았는데 만두가 떨어졌어요. 만두를 굽다 보니까 술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지게 먹고 또 자고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방송 딱 틀었더니 누가 나와요? 백종원이 나와서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소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속을 비워내는 기간을 갖자. 그게 클린 프로그램 핵심이에요. 클린 프로그램 딱 3주 동안 평생 살아가면서 3주 정도 음식 제한하고 나머지 평생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면 소화 잘 되고 음식물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핵심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병원 말 이런 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해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실제로 건강했던 사람들,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사람의 몸에 대해서 정신상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4가지 종교의 공통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뭘 하죠? 금식을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시면 기독교 원리에 보면 사람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몸에 대해 제일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을 남겼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명령어로 내린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명령어로 딱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일주일에 2번 무조건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왜요? 몸을 지으신 분이니까 잘하잖아요. 미래에 이 인간들이 많이 처먹을 걸 얘기해서 미리 소식하기 불가능하니 일주일에 2번 비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2번 비우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클린을 해주는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소화효소 때문에. 이걸 보충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대의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로지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가 잘 생기는 거예요. 비만하면 당뇨가 생긴다 그러는데 미국 인구의 비만율은 49%예요.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에요. 걔네는. 근데 당뇨 인구는 7.8%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만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비만한 사람은 존중해줘야 돼요. 왜요? 상위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30% 당뇨 환자가 8.7%예요. 왜냐면 비만해야 당뇨가 생기기 쉬운 조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하지 않더라도 뭐가 작기 때문에 췌장이 작기 때문에 이 소화 효소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뇨가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지향을 지나서 소장,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노폐물이 나오는데 소장, 대장이 하는 역할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것만 8시간을 강의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소장, 대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흡수된 영양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는 거예요. 간이 중요하다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힘든 과정, 내가 음식 케어도 하고 조심히 먹고 천천히 먹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 딱 들어갔더니 간이 나빠요. 그러면 간에서 저장했다 몸에 필요할 때마다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보내니까 간이 중요하답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간에서 영양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몸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에서 쉽게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킬로 혈관에 혈액을 내보내기 위한
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혈관 통해서 폐에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세포로 영양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세포가 기능을 못하면 병이 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혈관도 깨끗해지고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네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세포까지 영양이 공급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10도서부터 항문 전까지는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행히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조절해야 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걸 조절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더 이상 약을 적당하게 먹어줄 필요도 있지만 약 먹지 않을 몸으로 바꾸려면 뭐만 바꾸면 돼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바꿔주시면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세포 영양 공급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도서부터 소장, 대장까지 움직임이 둔해져요.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의 원리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도서부터 소장, 대장까지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먹은 거는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먹은 거는 잘 드신 거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건 처먹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은 체질이 있어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그래도 삼국지에 보면 황충이라는 장군은 80세 넘게 살았는데 이분은 80세까지 매 끼마다 고기 3근과 술 1마리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80세.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많이 먹는데도 오래 사시는 분들. 그건 축복받은 유전자들이 있어요. 췌장에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효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속이 답답하거나 체하거나 그런 적 있죠. 근데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뭘 먹었는데 단 한 번도 체해본 적이 없다. 소화만 잘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없으세요? 여기는 다 그런 불행한 체질이에요. 대표적으로 부산의 이문숙 사장님이 그래요. 축복받은 유전자예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먹어도 체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먹어도 클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평생 드셔도 돼요. 이민호 사장님도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전적으로 삼국지의 황충의 후예들이 한국으로 와서 식충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속이 불편한 사람들은 안 먹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은 격한 운동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3번만 20분 이상 걷거나 스트레칭만 받아도 운동이 돼요. 그래서 조정래라는 작가분이 올해도 사시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글을 쓰는 작업에 고통이라고 이분은 또 장편소설 쓰시잖아요. 그분이 버티는 건 뭐냐면 하루에 국민체조 8번 한 걸로 그걸 다 버텼어요. 그 3년의 기간을. 그러니까 스트레칭만 잘해도 돼요. 운동이라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혈관까지 좋은 거, 이 복잡한 과정을 힘들게 다 했는데 운동을 안 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세포까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영양소 결핍, 엄밀히 말하면 불균형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는데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음식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비타민과 미네랄, 호르몬이 충분하면요. 탄수화물은 내가 어쩌다 밥을 2공기를 먹어도 대사가 다 돼요. 그런데 내가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아니면 밥도 힘들다고 해서 고구마만 먹어도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운이 안 나고 또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사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복날에 삼계탕이나 영양탕이나 아니면 민물장어라든지 육개장이라든지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부족해서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으니까 기운이 났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죠.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이 부족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올해 복날,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복날 삼계탕 드시니까 기운 나던가요? 영양탕 드시니까 기운이 나던가? 안 그렇죠? 민물장어 먹고 기운도 안 나고 설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 남아돌고 이게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날에는 뭘 드셔야 돼요? 이게 적고 이게 많은 걸 드시면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복날은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돼요. 삼계탕, 영양탕, 민물장어를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어야 된다고요? 트루 플래니식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보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컨디션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범벅된 토양에 자란 채소와 과일.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양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중금속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식물은 몸에 좋은 미네랄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중금속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야채 깨끗이 시쳐 먹어도 그 속에 중금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종자들이 변형된 것들이 문제예요. 예전에 자두는요. 진짜 조금해서 손가락 2마디 정도뿐이 안 했어요. 진짜 자두는요. 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두는 다 얼마나요? 복숭아 많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봤더니 한 출하 몇 달, 2달 전에 그 나무에다가 주사기를 딱 꽂으면 걔네들 이렇게 쿡 커지는 거예요. 뭘 주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과 식물이 더 이상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좋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먹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서 먹는 식물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정말 오산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음 달 초에도 수원, 보령 이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강소로 교육을 나가지만 거기 가면 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간 드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서너 명분이 못 드세요. 다 아프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토양의 미네랄이 부족해졌고 이거를 재배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시금치 먹고 좋아요 뭐 먹고 좋아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이 식물들이 토양에 있으면 비료 주거나 퇴비 안 줬죠. 여러분들 퇴비 준 것도 약을 안 돼요. 식물은 퇴비 주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땅의 힘으로 얘네들이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땅의 힘이 부족하면 뿌리를 더 내려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힘을 영양소로 빨아들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햇빛이 쨍쨍 찌는 날, 올여름 정말 더웠죠. 그런 날 바닷가에 가서 빨개 벗고 3일 정도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으로 죽겠죠. 죽어요 실제로. 화상으로 죽습니다. 근데 식물들은 그 태양을 몇 달을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병충해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과거에 병충해가 있었으면 얘네가 과거에는 농약이 없었으니까 스스로 물리쳤겠죠. 스스로 메뚜기 때도 물리쳤고요. 스스로 병충해도 진딧물도 물리쳤고 스스로 물리쳤어요. 그때 나온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이고 우리가 식물을 먹어서 건강하다는 건 식물이 땅속에서 빨아들인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이 파이토케미칼을 먹었을 때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다 뭐예요? 비료주고 퇴비주고 그러니까 영양성분도 부족하고 중금속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닐하우스라니까 자외선부터 차단되어 있으니까 파이토케미칼이 적어요. 또 지도 못 지키니까 지 몸도 병충해에 약하니까 농약을 줘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야채만 먹고 외국 사람들은 로컬 푸드라는 게 있어서 약도 안 주고요. 그냥 텃밭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가꿔서 바로 다 익었을 때 현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 물질과 가공식품, 환경 호르몬까지 같이 할게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환경 호르몬들. 환경 호르몬이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몸에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르몬은 우리 몸을 조절시키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작동 장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교란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산 마두동에 국립암센터 가면 유방암 병동이 있는데 그 유방암 병동에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유방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계가 얼마나 교란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질 FDA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다고 허가해 준 게 3,000가지. 이 3,000가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데서 추출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성분들이에요. 근데 FDA에서 이 3,000가지가 안전하다고 허가를 내줬는데 FDA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한 개만 먹었을 때 안전하다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일정량만.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식품 첨가 물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평균 24kg의 식품 첨가 물질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첨가 물질들이 몸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첨가 물질을 FDA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양학적에서 인하대 임종석 교수님 그 팀에서 밝혀낸 게 뭐냐면 그분이 독성학으로 대가거든요. 근데 독성학이면 독극물, 비소 이런 것만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첨가 물질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첨가 물질이 뭐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라면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리죠. 과자 먹어도 안 질리죠. 그 안 질리는 이유가 라면이나 과자 속에서 글루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밥 먹어도 안 질리죠. 밥 속에도 글루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글루탄산 나트륨은 추출해내기 힘드니까 일본에서 이거 화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미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라면, 여러분들이 사 먹는 과자, 여러분들이 사 먹는 젓갈, 여러분들이 사 먹는 햄, 소세지, 모든 고추장, 된장, 간장에 글루탄산 나트륨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글루탄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와 시골에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 어느 게 맛있어요? 순창 고추장은 아무나 해도 맛있어요. 심지어 제 아내가 해도 맛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글루탄산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맛을 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글루탄산 나트륨은 신경 독소예요. 그래서 뇌를 흥분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많이 먹으면 아까 아이들이 신경을 몇 살 때까지 만 13살 때까지 완전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어려우니까 얘네들 더 직격타가. 그러니까 뇌가 흥분되니까 애들이 산만해요. 집중력이 좋아져요. 산만해져요. 그래서 그걸 ADHD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병이 아니고요. 찰두찰미하게 글루탄산 나트륨에 의해서 애들이 신경이 조금 뭐라지 난폭해진 거예요. 어른도 많이 먹다 보면 어떤 현상이 논리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목소리 커지는 사람도 있죠. 같이 논쟁하다가 목소리 막 커지는 사람도 있죠. 목소리 커지는 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논리력으로 안 되니까 목소리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력을 안 돼. 왜 논리가 안 돼요? 뇌에 이런 독소들이 쌓여 있으니까 논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누구랑 상담하다가 얘가 논리적인 판단을 못해. 그럼 뭘 줄여주면 돼요? 글루탄산 나트륨을 줄여주시면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근데 여러분들 기업체는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가 있어요. N모사에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N모사는 글루탄산 나트륨 없어서 난 그것만 먹어요. 뭐 P모사는 글루탄산 나트륨 묻힌 거라서 난 그것만 골라 먹어서 안심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안 덥다 그랬는데 맛은 똑같아요. 심지어 더 맛있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조사를 해보면 그 공장으로 가서 안 알려주겠죠. 근데 막 협박을 하는 거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N모사에서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예전에는 라면 스프를 여기서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라면 스프를 이 공장에서 안 만들고 외주를 준대요. 외주 준데 가보니까 글루탄 나트륨 어마어마하게 넣는 거예요. 근데 N모사에서 이거를 사온 거잖아요. 그리고 포장만 했잖아요, 라면에다. 그럼 N모사에서 글루탄 나트륨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래서 묻힌 거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업체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을 방해해서 우리가 병을 생기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복잡한 과정들을 다 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라면을 평생 안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건강에 나쁘다 밀가루 평생 안 먹고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 파전에다 동동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칼국수 먹어줘야죠. 그게 사는 재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복잡한 걸 빼고 한 방에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 데서가 아니라 명백한 것을 항상 기억하는 데서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려고 하기보다 더 어리석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건강한 사람들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게 건강해져야 이게 건강해져야 막 이렇게 어떤 것들을 막 정보를 많이 얻어서 몸에 뭘 넣어주는 거 이거보다도 그냥 해로운 거 덜 먹고 그 다음에 음식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대사량이 필요해서 우리 음식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워줄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적절한 보조제로 채워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한방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혈압에는 이게 좋아요, 당뇨에는 이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클린이 좋아요, 뭐에도 클린이 좋아요. 모든 질환은 아까 뭐가 기능을 못한다고요? 세포가 기능을 못한다 그죠? 세포 기능을 좀 살려주는 프로그램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죠. 저혈압이 너무 심하거나 저혈당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 이런 데는 클린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쉽게 해낼 수 있다.